귀여운 여인 안톤 체홉. 퇴직한 하급 관리인 플레면니코프의 딸 올렌카는 생각에 잠겨 자기 집 현관 층계에 앉아 있었다. 날씨는 무더운데 파리까지 짓궂게 덤벼들어서 기울어져 가는 해가 빨리 저물기만 기다려졌다. 검은 비구름이 이따금 생각난 듯이 습기찬 미풍을 일으키며 동쪽으로부터 몰려왔다. 뜰 안에는 이 집 건너방을 빌어 쓰고 있는 찌볼리 야외극장 지배인 꾸우낀이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제기랄, 그는 울상이 되어 투덜거렸다. 또 비야.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허구한 날 비만 오니 이건 내 모가지를 졸라 매자는 건가? 날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어야지. 이러다간 파산이로군, 파산이야. 그는 올랭카에게 두 손을 쳐들어 보이며 불평을 계속했다. 우리들의 생활이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올리가 세며노브나. 울어도 시원찮을 지경이죠. 별 고생을 다하고 죽도록 길을 쓰며 일해봐야, 그리고 어떡하면 좀 더 나아질까 하고 밤잠도 자지 않고 별 궁리를 다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첫째로 관중이 야만이나 다름없이 무지막지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인류 가수들을 동원하여 가장 고상한 오페레타나 무언극을 공연해 주지만 과연 관중은 그것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설사 그걸 구경한다 해도 도대체 무엇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은 광대를 요구합니다. 아주 조속한 것을 상연해야 한단 말입니다. 거의 매일 저녁같이 비가 오지 않습니까?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6월 내 장마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경꾼은 얼씬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자릿세를 물어야 하고 배우들에게 보수를 줘야 합니까? 이튿날도 저녁녘이 되면서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 꾸우끼는 미친 듯이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좋아, 퍼부을 테면 얼마든지 퍼부어라. 극장이 몽땅 물에 잠기고 물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실컷 퍼부으란 말이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승에서까지 나를 못살게 만들겠다는 게로군. 배우들이 나를 걸어 고소해도 좋다. 시베리아로 유행을 보내도 좋고 교수대에 올려놔도 겁날 것 없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올랭카는 꾸우낀의 넋두리를 아무 말 없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듣는 것이었고, 그러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지는 때도 있었다. 꾸우낀의 불행은 드디어 올랭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았다.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안색이 누렇고 이마에 고수머리가 덮인 작달막한 키에 몸집이 여윈 사람이었다. 음성은 가느다란 테너였는데 얘기할 적마다 입을 실룩거렸고 얼굴에는 언제나 절망의 빛이 떠돌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올랭카의 마음속에 순결하고도 깊은 애정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올랭카는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했고 또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여자였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그 아버지는 지금
괴로운 숨을 몰아쉬며 어두운 방 안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 앓고 있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쯤이나 브랑스크에서 다녀가는 작은 어머니도 사랑했다. 여학교 시절에는 프랑스어 선생을 사랑했었다. 올랭카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착하고 인자한 여자였다. 또한 그녀의 눈길은 잔잔하고 부드러웠으며 신체는 매우 건강한 편이었다. 그녀의 통통하고 발그레한 뺨이며 보드랍고 흰 살결에 까만 점이 찍힌 목덜미며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때 떠오르는 티 없이 상냥한 미소 같은 것을 보면 사내들은 의례 거 괜찮게 생겼는걸 하며 자기들도 미소를 짓는 것이었고, 여자 손님들은 얘기를 주고받다가도 아, 참 귀엽기도 하지 하며 느닷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보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이었다. 올랭카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왔고 또 아버지의 유언장에도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도심지에서 떨어진 찌간스카 슬로브드가에 있었다. 찌볼리 야외극장이 가까워서 저녁마다 늦도록 음악소리와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올랭카는 자기의 운명과 싸우며 자기의 가장 큰 적인 무관심한 관중을 향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는 꾸우긴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그녀의 심장은 달콤한 감격으로 벅차오는 것이었다. 잠을 청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새벽녘에 그가 돌아오면 침실 창문을 똑똑 두드리고 커튼 사이로 얼굴과 한쪽 어깨만을 내밀며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꾸우기는 올랭카에게 청혼하여 그들은 결혼하였다. 그녀의 목덜미며 포동포동한 두 어깨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이렇게 말했다. 정말 당신은 귀엽구려. 그는 행복하였다. 그러나 결혼식 날에도 하루 종일 비가 왔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도 절망의 빛이 아주 사라지지는 못했다. 결혼 후에 그들은 다정스럽게 살았다. 올랭카는 입장권을 팔기도 하고 극장 안에 여러 가지 일을 거들어주며 계산서를 꾸미고 월급을 치러주기도 하였다. 그녀의 발그레한 두 뺨과 티 없이 맑고 귀여운 미소가 매표구에서 보였는가 하면 무대 뒤나 군의 식당에 나타나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덧 자기 친지들에게 연극이야말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보람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며 연극을 통해서만 인간은 참다운 위안을 느낄 수 있고 교양을 지닌 인도주의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곧잘 설명하게 되었다. 하지만 관중이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광대라니까요. 어제 파우스트의 개작을 공연했더니 관람석이 아주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인 바니치카와 내가 소속한 신파를 공연했더라면 틀림없이 대만원이었을 거예요. 내일 바니치카와 나는 지옥에서 오르페우스를 상연하기로 했어요. 꼭 보러 오세요.
그리고는 연극이나 배우들에 관해서 꾸준히 하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곤 했다. 남편이 하는 그대로 예술에 대한 관중의 냉담과 무지를 탓하기도 하고 무대 연습에 끼어들어 배우들의 포즈를 고쳐주고 악사들의 몸짓을 감독하기도 했다. 어쩌다 지방신문에 연극에 관한 악평이 실리는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고 그 악평을 해명하려고 직접 신문사에 찾아다니기도 했다. 배우들도 올랭가를 좋아했다. 그들은 바니치카와나라거나 귀여운 여인이라고 그녀를 부르게 되었다. 그녀는 배우들을 동정해서 많지 않은 돈이면 빌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만일 배우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남편에게 일러 바치는 일은 없었고 그저 혼자서 눈물을 찔끔찔끔 짜고 마는 것이었다. 두 내외는 겨울에도 잘 지냈다. 그들 단원들은 겨울 시즌을 맞아 국립극장을 빌려 공연에 나섰고 야외 극장은 소러시아에서 흘러온 소규모의 극단이라든가 마술사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골 아마추어 연극 동호회 같은 데 단기간씩 다시 빌려주었다. 올랭카는 점점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흡족한 표정으로 얼굴이 환해져 갔다. 그러나 꾸우기는 노랗게 말라만 가면서 겨우내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투덜거리기만 했다. 그는 밤마다 쿨룩쿨룩 기침을 했다. 그래서 올랭카는 남편에게 딸기라든가 보리수 열매를 짜서 끓여 먹이기도 했고 향수로 찜질도 해주었으며 자기의 따뜻한 쇼를 씌워주기도 했다. 난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다정스럽게 말했다. 정말 당신은 좋은 분이셔. 사순제가 되어 꾸우기는 극단원들과 합류하러 모스크바로 떠났다. 남편 없이 올랭카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별들만 바라보며 들창가에 앉아 있었다.